조국 가족 털듯이 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우리 모두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마치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 동안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는 것처럼 조 전 장관 가족 일가를 수사했다는 거죠. 검찰 공소장은 여기저기 찔러보는 이른바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같은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했던 동양대 교수들 주장을 재반박했는데요. 김근희의 프레스포, 갈라선 유시민과 진중권입니다. 네, 황새는 눈이 좀 어둡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차기 위해서 여기저기 찔러보죠.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은 그 먹이를 먹는 거죠. 이른바 검찰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상당히 말들이 좀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일단 먼저 조국 전 장관 털듯이 털면은 안 걸릴 사람 없다. 특수부 검사 20명 동원하고 30여 군데 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서 먼지 털면은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기자들 또 우리 이현 의원님은 깨끗하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걸릴 것인가?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지난 16일에 강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명확하다기보다 검찰이 여기저기 그렇게 다 털듯이 하면 누가 안 걸리겠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10년 동안 이 고시 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좀 비꼬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민 의원님.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주머니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검찰이 맘먹고 이렇게 대거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털면은 정말 깨끗하게 무죄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 자체는 저도 100% 공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가 14가지잖아요. 이 14가지의 혐의 중에 나중에 대체 몇 가지 정도가 유죄가 될지 저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든지 돈 거래 관련돼서 차명을 썼던 이런 명백하게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 보기에 법 위반 사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의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위조라고 처음에 얘기됐던 것 중에 나중에 논란이 분분해지는 것들. 또 그때마다 들리는 얘기는 그 정도의 인턴 증명서, 그 정도의 무슨 증명서 이런 것들 첨부하지 않고 대학에 간 사람이 그 시대에 누가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지금 뭔가 잣대가 불분명한 건 사실인데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사실은 반발을 했고 지금도 그게 이어져서 지금 서초동 여의도에서 여전히 검찰의 권한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걸 법제화해야 된다.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향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진중권 씨와 유시민 씨의 입장이 갈린 거는 그와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쭉 추적해 보면은 과거와는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다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과거 초창기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무죄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오늘 이 발언은 설령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털면 나오는 그런 죄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조금 뉘앙스가 바뀐 듯해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습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혐의에 비해서 검찰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을 방어하는 이런 시간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죠. 그리고 이제 정 교수가 이제 구속이 되고 조 전 장관 자체도 지금 피의자로 검찰 출석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조 전 장관 일가는 죄가 없다. 이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최근에는 죄가 있는데 있더라도 가볍다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가볍거나 뭐 그 정도 죄는 다 털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옹호하는 논리로 조금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은 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예. 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털면은 다 걸린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댓글들도 많았고 논란도 좀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이 문제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도 곧바로 이제 본인의 SNS에 관련 입장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제 SNS에 이제 요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못한다 이렇게 유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일반 국민 중에 이 주가를 조작하고 표창장을 위조해서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서요. 이 유 이사장이 주변에 그렇게 털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간 큰 사람들만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한편으로 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 계속해서 헛소리로 좀 옹호를 하고 있다.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로 확인된 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식의 논리로 모든 죄가 있는 사람들 죄를 다 덮어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분명히 경계해야 될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와 이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 교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 강연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얽히고 설킨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까? 우선 문제가 됐던 보도 내용을 먼저 예. 전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큰일이 났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덮을 수 있대요라고 말했다는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는 교묘하게 무지막지한 보도다라고 하면서 전면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따르면 당시 강연에서 했던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실제로 진중권 교수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말했던 건 여러 가지 세대 담론과 관련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결국 어떤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 문제는 덮자는 얘기와 뭐가 다르다는 거냐라고 자신이 말한 얘기를 마침 이 유시민 이사장이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의혹들을 덮을 수 있대요라고 말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했다 이런 겁니다. 예. 뭐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동아일보의 보도가 굉장히 잘못된 기사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셈이군요. 윤 의원님, 이게 사실은 기성 언론, 제도권 언론은 우리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거는 기자가 현장에서 잠시 착각해서 잘못 쓴 오보일 수는 있으나 가짜 뉴스는 아니다. 엉터리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강변을 하는데 유 이사장의 얘기로는 이거는 가짜 뉴스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엉터리 기사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언급과요. 예. 전체 맥락 이제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씨와 유시민 씨가 나눈 얘기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당사자들은 예. 아마 해명을 하는 건데 1인 미디어 또는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미디어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어찌 보면 자기들 집단 최면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내부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또 요즘에 위험한 것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만들어진 뉴스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영 논리 또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매체, 올드 미디어 그리고 큰 매체는 내부에서 걸러지는 그 뉴스를 그래도 걸러가는 예. 그리고 뭔가 불편부당,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장치와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이 거대 매체조차도 집단 체면에 빠지면 이를테면 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을 세워놓으면 예. 얼마든지 그런 올드 미디어도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자들도 물론 그런 행간의 뜻을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맥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뭐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기사를 꼼꼼히 걸러내고 확인을 하는 게이트키핑이 작동을 하지 않고
정치 편향적으로 흐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아마 계속 지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 역시 이 동아일보가 자신의 강연 내용을 완전히 잘못 거꾸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그 강연을 직접 듣지 않고 건너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강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끔 기사 편집을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언론계에서도 이 부분은 좀 분석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 교수 자체도 SNS를 통해서 이 기사가 교묘하고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했던 이 강연은 그런 맥락이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 기사는 정말 다른 기사가 나갔다라는 거를 애들로 이제 비판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강연을 듣고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전에 듣고 쓴 건지 전에 듣는 걸 곡해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그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출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고 정확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독자들은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 이 진 교수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덮을 수 있대요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발언의 주체가 유시민 이사장인지 아니면 진중권 교수인지 또 그 전후 맥락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한 뒤에 검토를 한 뒤에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 엄마가 아마도 이 감상문을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들이 강연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과대 확장돼서 잘못돼서 왜곡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진 교수가 꼬집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모하게 무지막지하게 교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비판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이 광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조 전 장관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정경심 교수였다. 이런 내용의 이제 발언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뭐 아들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도가 이뤄졌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강연과 내용이 달랐다는 거지 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이제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말은 아들이 자신의 강연을 들은 건 맞는데 감상문을 쓴 주체는 아들인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 속에서 아이디가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뭐 인문학 강의를 들은 거는 맞고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강의를 듣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은 건 맞는데 당시에 내가 하던 강의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 감상문을 쓴 주체가 엄마냐 아니면 그 당사자인 아들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관계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동양대 교수들 가운데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최성해 총장처럼 표창장이 전부 위조됐다 하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는 어느 쪽에 쓴 것인가 보니까 그 비난한 두둔했던 교수들을 오히려 진중권 교수가 비난하는 쪽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양대에서 대표적인 두 교수, 김모 교수와 이제 정모 교수가 있는데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수여됐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수죠. 근데 이제 진 교수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 두 교수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조 전 장관 딸이 봉사활동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두 교수의 자녀도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두 자녀조차도 이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양대에서 자체 재조사를 하고 있어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정말 이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명확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이런 비판 아마 어떻게 보면은 혹자는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 K 교수와 J 교수는 과거 다른 미디어 매체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분명히 인턴 생활을 했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고 그래서 표창장을 준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했었죠.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 교수가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교수들은 딸이 봉사활동하는 걸 본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진중권 교수가 왜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의 딸 내지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 맥락을 좀 저희들이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당시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대장이 없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죠. 옛날 조교나 이렇게 그 과정들을 물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상장을 받는 것이 대장에 기록되지 않고 내부 결제를 받은 다음에 찍는 경우도 있고 미리 그냥 자체로 일련 번호를 써가지고 가서 직인만 찍어오는 경우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총장님은 그것을 위임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위조다라고 하는데 규정상 사실은 위임이 돼 있는 거죠. 어학원장이고 하면 그때 직원이나 조교를 통해서 이렇게 몇 명 결제 올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본인이 위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굉장히 아주 멍청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한 건데 그것이 왜 의혹이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근희 기자, 그러니까 지금 저 나오고 있는 제2모 교수, 정모 교수 또 K모 교수는 전부 정경심 교수를 위해서 거짓말을 인터뷰를 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진실은 뭐예요? 저분들은 왜 그 거짓말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비호하려고 했을까? 우선 지금 이 해당 교수들과 진중권 교수 사이에 오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그 라디오에서 들으셨던 내용은 결국 이 제2 교수가 원래 표창장과 관련해서 1년 번호만 그냥 써가지고 직인만 찍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요. 최성해 총장이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가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가 이 당시 이 해당 제2교수와 나눴던 이 대화 내용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전후로 원래 제2교수가 이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을 하기로 했다가 본인이 인터뷰 직전에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뭐가 찜찜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표창장 직인의 모양이나 폰트나 레이아웃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제2 교수가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표창장 원본을 못 찾았다고 한다더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은 딸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그걸 보고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고 판단했는데 제1 교수가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학자적 양심 또 인간으로서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본 도덕적인 생각들을 저버리고 정경심 교수 또는 그 딸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런 게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진 교수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 언론과 사전에 인터뷰를 했던 그 두 교수의 말이 맞는 것인지 또 정경심 교수의 말이 사실인지는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같은 학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진중권 교수, 지난주에 제가 김태일 기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는 것일까? 일간에서는 최성해 총장이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고 해서 교수들에게 보복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아니다. 또 그런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진중권 교수 본인이나 또 진 교수의 동료인 제2모 교수, K모 교수 다 어떤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을까? 본인들이 학교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교수라는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불의를 보고 못 참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의 저런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란을 일으키는 인터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싶은 게요. 검찰이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내지는 공문서 위조 내지는 그 위조된 사문서 공문서를 행사했다라는 죄목으로 이미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소장과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그게 정말로 벌을 줄 만한 건지 아닌지를 곧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고 나면 저분들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최성해 총장, 지금도 총장이실 겁니다. 이분은 사실 처음에 온 나라를 흔들 정도로 본인이 학자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 본인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행적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를 이미 잃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을 따져보면 지금 내가 보기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하는 식의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그런 점을 당사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